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을 모르던 오지 마을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그들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요? 그럼 자세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존 스미스예요. 저는 영국에서 온 인류학자예요. 오늘 저는 외부인들이 거의 본 적 없는 동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뜨거운 태양이 먼지 쌓인 길에서 내리는 저를 내리쬐었어요. 땀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오래된 책들에서 이곳에 대해 읽었지만 여기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마을에는 지프로 지붕을 얹은 흙벽돌로 만든 약 50개의 작은 집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마을 중앙에 열린 공간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보자 멈추고 쳐다봤어요. 몇몇은 달려가 엄마들 뒤에 숨었어요. 제 창백한 피부와 다른 옷차림으로 그들에게는 제가 매우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저는 이 마을이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이곳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들만의 언어와 전통을 지켜왔어요. 그들은 이야기를 글로 쓰는 대신 소리내어 전해요. 그들은 치유 식물을 찾는 방법과 이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자녀로 전해지는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하지만 지금 현대 세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마을을 떠나고 있어요. 노인들은 만약 아무도 옛 이야기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들의 지식, 그들의 약초, 그들의 역사,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해요. 제가 마을 중앙으로 걸어갔을 때 저는 흥분되면서도 긴장됐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환영할까요? 그들이 저에게 그들의 방식에 대해 배우게 해줄까요? 저는 마을 가장자리에서 저를 지켜보는 한 노인을 발견했어요. 멀리서도 저는 그녀의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 아래 90년의 삶을 보여주는 지도 같았어요. 그녀는 나무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었고 저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어요. 이분이 엘리자베스 할머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연구에 따르면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치유사이자 가장 오래된 전통의 수호자였어요. 이 외부인은 우리가 수세대 동안 보호해온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거야. 그녀가 주변의 다른 노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어떤 것도 파괴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의 문화가 사라지기 전에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러 왔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것도 알아챘어요. 노인들이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동안 많은 젊은 마을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어쩌면 희망적이기까지 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저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욕망을 보았어요.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아름다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자 저는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었어요. 또 다른 방문객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랜드로버가 도착했고 한국인 남성이 내렸어요. 그는 50세쯤 되어 보였고 친절한 얼굴과 차분한 태도를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영어로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박인호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인호 씨는 자신이 한글이라는 것을 마을과 공유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보낸 특수교육교사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의 문자 체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것이 이 아프리카 마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텐트 밖에서 인호 씨와 함께 앉았어요. 그는 한글이 이 마을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언어와 전통을 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한글은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쩌면 여기서도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둠 속의 마을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는 작은 유리용 불들이 밤에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영원히 변화시킬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옛 방식과 새 방식 사이의 싸움. 말로 된 단어와 글로 된 단어 사이의 다리를 찾기 위한 여정.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 우리는 마을위원회와 만날 것이고 우리의 진짜 일이 시작될 것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마을 의회와의 회의를 준비하며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아이디어가 너무 많았거든요. 아침을 먹으며 제 연설을 연습했어요. 모두가 제가 도울 계획에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면서요. 마을 회의 오두막은 높은 풀 지붕이 있는 둥근 건물이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약 20명의 노인들이 이미 짜인 매트 위에 반원 형태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어요. 엘리자베스 할머니는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지팡이가 옆에 있었어요. 이노 씨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장로들의 표정이 더 차가워지는 것을 알아챘어요. 아무도 미소 짓지 않았고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제가 끝냈을 때 오두막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마침내 엘리자베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말은 제 배에 주먹이 꽂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좋은 의도로 왔지만 이제 어리석고 무례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어떤 교육을 원할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노 씨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언어는 풍부하고 아름다웠지만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진정으로 담아낼 방법이 없었다고요. 부자들은 배우기 매우 어려운 한자를 사용했고 대부분의 한국인, 특히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은 읽거나 쓸 수 없었어요. 장로들이 흥미를 갖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것은 그들이 이해하는 이야기였어요. 글쓰기가 그들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위대한 세종대왕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것을 만드셨어요. 이노 씨가 계속했어요. 그는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종이를 들었어요. 그는 특별히 한국어를 위해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 정확히 맞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이노 씨가 오두막의 흙바닥에 기호를 그리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모였어요. 엘리자베스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말을 이 표시로 대체하고 싶은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있었어요. 대체가 아니라 보존이에요. 이노 씨가 빠르게 말했어요. 당신의 치유 노래, 이야기, 지혜가 그 소리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된다면 어떨까요?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니라 그 언어들은 당신 말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없어요. 한글에서 적용된 특별히 당신의 언어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요. 모임 사이로 부드러운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는 이노 씨를 새로운 존경심으로 바라봤어요. 제가 도움을 주려는 열애 속에서 놓친 것을 갑자기 이해했어요. 마을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버릴 필요가 없었어요. 오래된 세계와 새로운 세계 사이에 다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할머니는 확신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텐트에 누워 마을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논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부 가족들은 나뉜 것 같았어요. 젊은 구성원들은 글쓰기를 배우는 것에 흥분했고 나이든 이들은 전통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제 텐트의 캔버스 지붕을 바라보며 끔찍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도움을 주러 왔지만 이제 좋은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마을은 제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모두 저와 이노 씨의 아이디어 때문이었어요. 텐트 밖에서 밤은 별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을 어딘가에서 이노 씨는 촛불 아래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을 언어의 특별한 소리에 맞게 한글 시스템을 조심스럽게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는 세종대왕처럼 올바른 종류의 글쓰기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면서 소중한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전통과 변화 사이, 말과 글 사이에서 마을은 숨을 참고 미래가 어떤 길을 택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마을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서양 교육에 대한 제 원래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것을 멈췄어요. 대신 저는 이노 씨와 함께 마을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우리는 그의 작은 오두막 밖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독특한 소리를 잡아내려고 노력했어요. 이것 좀 봐요, 존. 이노 씨가 어느 저녁에 그의 종이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은 과학을 사용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각 자음은 소리를 낼 때 입의 모양을 보여줘요. 저는 그의 신중한 그림 위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여기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의 언어에는 제가 다른 어떤 언어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클릭 소리와 톤이 있어요. 우리가 한글을 적용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 마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혁명이 시작됐어요. 저는 처음에 아마라라는 영리한 16세 소녀가 어느 이른 아침 이노시의 오두막으로 슬쩍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이를 알아챘어요. 나중에 저는 그녀가 존경받는 산파의 손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수년간 아마라는 그녀의 가족 여성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온 전통 출산 노래와 약 처방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노시는 그녀에게 적용된 한글 시스템의 기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마라는 놀랍도록 빨리 배웠어요. 단 며칠 안에 그녀는 이전에 말로만 했던 단어들을 적고 있었어요. 아마라의 비밀 수업에 대한 소문이 다른 젊은이들 사이에 퍼졌어요. 곧 작은 그룹이 마을 가장자리의 나무 아래에서 이노시와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거리를 두고 지켜봤어요. 그들이 얼마나 빨리 새로운 문자 시스템을 습득하는지 놀라면서요.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발전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엘리자베스 할머니가 아마라가 하고 있는 일을 알게 됐을 때 그녀는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어요. 저는 우연히 근처를 걷고 있었고 엘리자베스의 환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저는 이노시가 교육 자료를 들고 엘리자베스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호기심에 저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고 문간으로 들여다봤어요. 제가 본 것은 제 턱이 떨어지게 했어요. 엘리자베스 할머니. 우리의 문자 프로젝트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가아마라 옆에 앉아 한글 글자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노시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엘리자베스가 첫 기호를 그릴 때 참을성 있게 그녀의 손을 이끌었어요. 저문은 해가 문간을 통해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엘리자베스가 천천히 문자를 그릴 때 그들 언어의 독특한 클릭 소리를 위한 기호였어요. 영어나 프랑스어 표기로는 결코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소리였죠. 그날 밤 마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음 날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엘리자베스는 문자 프로젝트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마을 회의 동안 조용히 앉아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것을 들었어요. 회의 후 엘리자베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이미 충분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느끼며 토론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당신 친구 그녀가 지팡이로 제게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는 당신이 도착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해요. 우리의 말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부드러운 비판을 받아들였어요.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 다음 날들에 엘리자베스는 공개적으로 문자 프로젝트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의 이러한 침묵적 수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는 허락을 주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키토라는 어린 소년이 그들 언어의 복잡한 단어를 완벽하게 쓰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가 여전히 제대로 발음할 수 없는 단어였어요. 이것이 저는 그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보존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적용된 한글 시스템은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적이지도 서양적이지도 않고 오직 그들만의 독특한 것으로요.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문자로 만들어진 달이었어요. 이노시와 제가 마을에 도착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이곳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매일 사람들은 큰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 모여 글쓰기를 연습했어요. 그 아래 땅은 학생들이 막대기로 흙에 그린 표시들로 덮여 있었어요. 적용된 한글 시스템으로 쓴 글자, 단어, 문장들이었죠. 논쟁이 되었던 외국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마을이 소유한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어요. 문자 시스템은 많은 대화를 통해 변화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독특한 클릭, 톤, 특별한 소리를 더 잘 담아내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저는 사냥꾼들이 가장 열정적인 학생 중 일부가 된 것을 보고 놀랐어요. 이 남자들은 항상 물 위치, 동물 이동 경로, 위험한 지역을 복잡한 구두 방향으로 암기했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의 언어로 쓰인 첫 지도를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엘리자베스 할머니에게 일어났어요. 몇 주간의 조용한 관찰 후 그녀는 제가 그의 오두막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어느 저녁에 이노시에게 다가갔어요.
이 예상치 못한 요청은 마을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로 이어졌어요. 그들은 그것을 목소리의 책이라고 불렀어요. 매일 엘리자베스와 다른 지식 보유자들은 약용 조리법, 역사적 이야기, 영적 실천, 전통 노래를 공유했어요. 아마라와 몇몇 다른 빠른 학습자들은 그들의 새로 적용된 문자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신중하게 기록했어요. 엘리자베스가 고대 치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복잡한 패턴으로 오르내리는 동안 아마라의 손은 이전에 결코 쓰이지 않았던 소리를 담아내며 페이지 위를 꾸준히 움직였어요. 목소리의 책은 빠르게 공동체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나이든 아이들은 여백의 약용 식물과 동물 그림을 그렸어요. 사냥꾼들은 상세한 지도를 추가했어요. 여성들은 중요한 구절의 테두리를 전통 직조와 구슬 작업에서 온 패턴으로 장식했어요. 어느 날 프로젝트가 완성에 가까워졌을 때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을 보았어요. 한때 우리의 문자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엘리자베스 할머니가 작은 아이들 그룹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으로 그녀는 90세에 배운 글자의 모양을 따라갔어요. 자신의 지혜가 담긴 책에서 소리내어 읽으며 구두와 문자 모두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웃 공동체에서 온 방문자들이 그들의 관련 언어를 완벽하게 담아낸 적용된 한글 시스템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다른 마을들이 그들의 독특한 지식을 기여하면서 목소리의 책은 커졌어요. 어느 저녁 새로 쓰인 몇 페이지를 검토하며 이노시와 함께 앉아있을 때 아마라가 우리와 합류했어요.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숙련된 작가가 되었어요. 해가 마을 위로 져서 목소리의 책 페이지에 황금빛을 드리웠어요. 단지 석 달 만에 공동체는 아무런 문자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집단적 지혜로 가득 찬 아름다운 책을 만들었어요. 저는 마을에 처음 도착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제가 교육과 발전에 대한 서양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을 때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었는지. 진정한 변화는 외부 아이디어를 강요하는 것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리를 찾는 것에서 왔어요. 마을의 독특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문자 시스템이요. 어둠이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불을 피우고 전통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은 노래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단어를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 노래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살고 있었어요. 글쓰기는 그들의 구전 전통을 대체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동반자로서 그 옆에 함께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목소리의 책이 단지 기록된 지식의 모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손잡고 걸을 수 있는지,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신중하게 그려진 글자의 다리를 건너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제가 서양의 아이디어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마을에 처음 도착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오늘 전체 공동체가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축하 행사를 위해 중앙광장에 모였어요. 긴 테이블에는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매콤한 스튜, 구운 고기, 그리고 달콤한 꿀케이크. 북 연주자들은 활기찬 리듬을 연주하고 춤꾼들은 다채로운 원을 그리며 움직였어요. 아이들은 어른 그룹 사이를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축하 행사의 진정한 중심은 한 권의 책이었어요. 손수 만든 가죽으로 제본되어 그 페이지에는 마을의 모든 역사와 지식을 담아낸 신중하게 쓰인 기호들로 가득했어요. 완성된 목소리의 책은 특별히 제작된 나무 스탠드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그것에 다가갔어요. 그들의 집단적 지혜. 약 처방, 역사적 이야기, 노래, 기도, 신화 그리고 지도가 다 담긴 페이지를 부드럽게 넘기며 모두 적용된 한글 문자로 자신들의 언어로 쓰여 있었어요. 저는 이노 씨가 축하 행사에서 약간 떨어져 서서 조용한 만족감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함께 만든 문자 시스템은 아름다웠어요. 분명히 한국의 한글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복잡한 톤과 소리를 가진 이 특정 언어를 위해 독특하게 적용되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제공되고 있는 달콤한 꿀 음료 한 잔을 건넸어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인정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들이 저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엘리자베스 할머니가 이제는 문해력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아이들 그룹을 책에서 읽기로 안내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함께 만든 적용은 그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담아내요. 저는 많은 문자 시스템을 연구했지만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배우는 시스템은 본 적이 없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축하 행사는 별 아래에서 계속되었어요. 마을 이야기꾼들은 목소리에 책을 번갈아 읽었어요. 일부는 매끄럽게 읽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단어를 조심스럽게 소리내고 있었지만 모두 구전과 문자 전통 사이에 이다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숙련된 작가로 인정받는 아마라가 모임 앞에 섰어요. 그녀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는 청중을 사로잡았어요. 글쓰기가 그들에게 가져다준 변화에 대한 그녀의 깊은 감사가 모든 단어에 묻어났어요. 저는 제가 함께 지낸 동안 많이 변한 공동체를 지켜보며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진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착했지만 대신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로 가는 자신만의 길을 그리는 사람들을 목격했어요. 그날 밤 나중에 축하 행사가 조용해졌을 때 엘리자베스 할머니는 이노 씨와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작은 불빛 아래 그녀는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저에게는 귀중한 약초가 들어있는 전통 치유사의 주머니를, 그리고 이노 씨에게는 작은 나무 상자를요. 이노 씨가 그것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적용된 한글 문자로 손으로 쓴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가 그것을 읽으며 그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리고 당신은 말하기 전에 듣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은 멀리서 온 방문자들에게는 드문 선물이에요. 작은 불이 그녀의 작은 집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엘리자베스는 미래에 대한 그녀의 비전을 나눴어요. 마을의 아이들이 여전히 그들이 항상 배워왔던 방식으로 배울 것이지만 이제는 또한 읽기를 통해 배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두 세계를 모두 알게 될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준비했어요. 제 연구는 완료됐고 강요가 아닌 적응을 통한 문화보존이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른 인류학자들과 공유할 것이에요. 이노 씨는 영구적인 학교를 설립하고 마을 교사들을 훈련시켜 작업을 계속하도록 돕기 위해 6개월 더 머물 예정이었어요. 제 랜드로버가 출발할 준비를 하자 마을 전체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모였어요. 아마라는 저에게 목소리에 책의 복사본을 건넸어요. 특별히 저를 위해 만든 작은 버전이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잃지 않고 글을 쓰는 방법을 찾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책을 제 가방에 넣었어요. 약속할게요. 차량이 떠나며 저는 마을을 뒤돌아봤어요. 한글을 채택하고 변형시켜 그들의 독특한 언어를 보존한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이노 씨, 전통과 혁신 사이의 간격을 메운 엘리자베스 할머니, 미래를 대표하는 아마라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제 진정한 문화교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어요. 한 가지 지식 방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존중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었어요. 한글은 정복자가 아닌 관대한 친구로서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왔어요. 새로운 목적을 위해 적용되고 변형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제공하며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